저는 이제 미국의 에어로바이로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한국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UAV하고 이제 대드론 체계를 주로 하고 있고, 미국 회사이고, 한 50년 정도 됐고, 이쪽 분야에서는 글로벌에서 제일 큰 회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포함해서 한 58개국 정도의 저희 장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미국은 이제 편지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드론과 지금 당장 AI가 어떤 것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드론하고 대부분 다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취약하고 한국군이 잘하고 있는 부분,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 군만 담당하는 건 아니고 주 업무는 주한미군 전시 지원, 주한미군이 중대마다 저희 장비 쓰고 있기 때문에 연합훈련도 지원해주고, 올해 11월에 해군하고 코코라는 사업을 합니다.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쉽게 설명하면 약간 용병 같은 건데, 한 달 동안 해군 함정에 이제 탑승을 해서 저희 장비와 저희 요원들이 해군 작전사하고 같이 수색 작전을 하는 한국군으로서는 이제 최초의 계약인데, 아마 2017년에 우리 일본도 드론보 전투체계 하자 해서 와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 그런 해군도 굉장히 좀 그 경세적인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면서 해군이 아무래도 이제 서해 지역이나 그쪽에서 이제 그런 위협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하고의 전자전이나 이런 것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실시하는 걸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목적은 작년에도 제가 콜로키움에 초청을 해주셔서 발표를 8월 1일에 했었는데, 그때 제가 한 마지막쯤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드론 1000만 대 만들어서 개전 초기에 지작사 전부 다 초토화시키고 장사정포로 밀고 들어오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얼마 뒤에 김정은은 실제로 북한 1군단 방문을 해서 다목적 드론대를 창설 지시하고, 다시 2군단 방문해서 11월에 드론 대량 생산 지시하고, 그리고 올해 샤이드 공장에 있던 노동자 2만 5천 데리고 들어와서 대량 생산을 지난달에 시작을 했고, 저희가 추정할 때 1년에 100만 대에서 2만 대 정도는 대량 생산을 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이 AI도 좋고 요즘에 통신도 좋고 되게 여러 가지 유행들이 흐름은 있는데, 어쨌든 2030년까지 대대 UAV나 연합군 무인기가 들어오기는 현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획득 정책의 속도나 기술 수준을 봤을 때, 그랬을 때 2030년까지 또는 이제 당연히 한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오는 가면 좋겠지만, 좀 전력화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때까지 남북 간의 이 드론력 격차는 점점 커질 거고, 좀 많이 위기이긴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냉정하게 좀 진단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시에 또 미국이 여러 가지 또 대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당장 활용하고 있는 AI가 정확하게 좀 어느 수준인지 그런 것들을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런 푸마라는 장비는 대대급 UAV입니다. 미국에서 2000년 중반부터 벌써 20년 정도 됐는데, 한국은 대대급 무인기를 대대마다 하나씩 쓰고 있는데, 미국은 대대급 무인기를 중대마다 하나씩 씁니다. 여단의 상사가 전체적인 걸 관리하고, 중대 안에 시스템이 하나씩 있고, 그렇다고 요원들이 또 중대마다 있는 건 아닙니다. 30명이나 필요한데, 여단에 일부 인원들이 있고, 전면 대대 안에 4명, 2명이나 4명이 들어가 있고, 각 1중대, 2중대, 3중대에 있는 장비를 운용하는 시스템이고, 부대마다 책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안테나를 같은 걸 쓰는데, 어떤 부대는 고정계 V2 키트를 장착시켜서 수직이 착륙을 사용하고, 날개가 큰 버전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융통성 있게 장비를 좀 바꿔가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이제 UAV는 많이 쓰는 표현이 Eye in the Sky, 하늘의 눈이기 때문에 센서를 좀 굉장히 이 장비 중에 제일 고가 자산이 센서입니다. 드론이 10억이다. 그럼 센서 가격만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이 사진이 한 5km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공중에서 높이가 지금 1,700m, 해발 1,700m, 거리는 5km에서 찍은 건데 좀 선명하고, 이거는 지난달에 과학훈련단에서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주야간 훈련을 참호에서 자면서 같이 했던 훈련인데, 굉장히 한국 지형에서도 처음에 제가 무인기 얘기 많이 할 때 5년, 6년 전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니까 드론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아직도 이제 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북한군을 쓸 거기 때문에 안 쓰면 전멸이다. 그런 질문은 이제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이제 효과적이고. 그다음 이제 AI입니다. 제가 비공개로 하다가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아까 저희 현진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AI가 드론 같은 플랫폼을 활용한 후처리단에서의 이제 AI 기능들이고, 이건 주로 이제 미국 정부 기관에서 우크라이나 정보기관하고 같이 셋업을 해서 작전을 했었고, 이건 이제 드론 안에 있는 이제 AI들인데, 온보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표적 분석하고, 이런 거는 이제 TV에 요즘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조금 좋은 게 이 전파 방출 자동 설정입니다. 아까 저기 회의하면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GPS 활용한 이제 드론들, 2050에 조종하는 드론 같은 경우는 적의 대포동 탐지 레이더처럼 드론 계속 날리면 우리의 주파수를 적이 많이 쓰다 보면 알게 됩니다. 통신 무전기하고 똑같아서 어떤 작전 중에는 작전에 따라서 이제 에미션 컨트롤의 액자거든요. 전파 방출을 임무에 따라서 AI가 좀 자동으로 바꿔주기도 하고, 크로스 큐는 타격 자산, 예를 들어서 지상부대, 포병부대나 GIS 알타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미사일, 아니면 이런 자산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공유에 데이터 패키지, 예를 들어서 풀 영상은 딜레이도 커지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AI가 적절히 관리하면서 공유하는 것들도 있고, 트리와이어는 되게 중요한데, 저도 훈련을 해보면 항상 비행을 하루에 6시간, 8시간을 하더라도 임무 대기 시간이 거의 24시간 중에 대대 중대한에서는 20시간까지 가까이 되다 보니까 3, 4일 정도는 전선들이 굉장히 피곤해서 화면은 돌아가는데 인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이벤트들이 생겼을 때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이런 것들이 좀 AI의 좀 중요한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도식화 시킨 건데, 이제 한 명의 요원이 정찰 무인기를 비행을 시켜놓고 자동으로 이제 라운트 클리어, 이 길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다가 이벤트가 발생되면 띠띠띠띠띠 숨어주면 옆에 있는 이는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이동 표적 타격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자동으로 공격하고, 통합 조종기를 가지고 있는 별도의 이제 인원한테 이 영상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이 영상을 받고 소부대 장치를 하게 되면 적하고 이제 조우한 상황에서는 피하 식별이 이 장비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부대 드론이 그런 전장 상황을 인식해서 로봇이나 소부대들은 비행에서 운용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전쟁에서 쓰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컨셉들입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AI 같은 기능들도 중요하고, 통신들도 되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통신이나 AI를 하기 전에 이런 드론이 먼저 일단 있어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는 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uma as an overwatch looking for pop-up targets. Once a target is identified, it can quickly send that data to the Switchblade team, where they can quickly prosecute the target. Primary purpose of Switchblade is to prosecute targets that have been identified either by the operators themselves or another ISO.
Switchblade's packet wave off capability can be for a number of reasons, whether the target developed a little bit too much, now there are not vents next to the target, or the target went away and the Switchblade operator, he doesn't want to prosecute what's actually in the target area. Switchblade disengaged. Bring it up. Disengaged. Perfect. Downlink all packaged into one spot. 3, 2, 1, hit that. 네, 이거는 이제 성역탄으로 경장각 정도를 타격하는 거고 대전차 미사일도 있고, 네,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GPS를 가지고 비행을 하기 때문에 비행 횟수가 길어질수록 적에게 아군의 이제 전파가 노출될 수 있으므로 당연히 피격되는 사례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100번 비행했을 때 5번, 4번, 3번, 한 번 정도 줄여야 되고, 그러려면 무전기하고 똑같이 계속 주파수도 바꿔야 되고, 그런 물리적인 것들을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엠펌 같은 AI 기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드론을 탐지하는 걸 최근에 얼마 전까지 보편적으로 썼던 게 이제 RF를 드론을 탐지하고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드론 일반회사들도 다 똑똑해지고 그런 거를 워낙 많이 추락을 하다 보니까 드론들이 아예 GPS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AV도 마찬가지로 스위치블레이드가 격추되고 이런 걸 보면서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어떻게 이건 수학 핑계적인 거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를 어떻게 또 다른 형태로 보완을 할까? 그래서 GPS를 사용하지 않고 웨이포인트를 찍어서 타격하는 방식인데, 그게 북한이 지금 샤이드 만들어서 한국보다 한 100만 대 정도 한꺼번에 그 나눠서 날려버리는 방식이 될 겁니다. 이거 보면 스위치블레이드가 똑같이 생긴 장비인데 사거리가 한 400km 정도 됩니다. 연평도에서 비행하면 이제 북한의 대동강까지는 밑까지 못 올라가도록 거의 북한 잠역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79집단 대련 지역, 80집단인데 중국 그쪽 해군 지역, 그리고 일본 지역까지 그 레인지가 들어오겠죠. 이런 미사일들이 최근에 공개된 우크라이나에서 이거 지금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GPS가 없으니까 좋은 거는 스위치블레이드랑 다르게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고 1년에 몇만 대씩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북한군이 한국군을 상대로 공격하는 방식이 이거일 겁니다. 네, 샤일드가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방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이제 응원패를 매우 잘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제가 가온단에서 훈련을 하면서 저희는 상대 여단하고 제가 적의 당연히 이제 시야 표적이고 적 지휘소 그리고 다음 표적들을 차량인데, 그냥 메인 길 따라서 바퀴 자국 가면 거기 무조건 그냥 차량이 있습니다. 전차가 있고 그걸 안 지우더라고요. 얘기를 안 하나? 기본인데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인 것을 잘 해야 된다. 위에 스플로 미장을 해놓고 AI, RF 잼밍, 디텍션 이런 것도 좋은데 비싸서 안 줄 거거든요. 2,300원짜리 한국분에서 안 나눠줍니다. 응원표에서 강조를 잘 해야 될까? 그것만 돼도 저기 탐지하는데 시간이 되게 많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판이 이게 10km, 여기가 8km의 상황을 제가 정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를 고속도로 이렇게 드론이 정찰을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대충 길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그 시간 제한이 되니까. 그럼 거기에 그냥 전차 흔적, 궤도 흔적이 있다고 거기는 무조건 있는 거야. 근데 그 응원표를 안 해.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건데, 제가 그때 이사장에서 얘기했거든요. 한국은 원래 안 한대. 되게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잘 해야겠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AI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게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에서 저희가 AI 아까 뭐 GIS 알타 우크라이나가 한국보다 교육 수준이나 국가 예산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데도 어떻게 썼을까? 2020년도부터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연합훈련을 굉장히 좀 강도 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연합훈련도 많이 했었고, 저희 회사에도 전투원이 한 150여 명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티어 1, 티어 2 특수부대 출신들인데, 그 인원들이 러시아하고 훈련을 해봤고, 우크라이나하고 해봤고, 차이는 좀 전투에 임하는 조금 자세가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러시아는 미국하고 훈련할 때 우리가 너네보다 더 센데 약간 이런 형태의 좀 마인드셋이었고, 저희가 2000년도부터 푸마 교육을 우크라이나를 시켰고 2022년 2월 아마 24일에 개전이 시작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요청을 했고 저희 준비해놓고 이틀 뒤에 26일날 푸마가 들어가서 사전에 저희가 전투위원들 다 운용을 교육을 시켜놨었고 푸마 210세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150대는 푸마 A, 60세트는 푸마 LE 해서 모든 포병 155mm 중대마다 드론을 나눠줬고 그게 이제 한국 요즘에 포병에서 말하는 표적 획득 드론 그런 용도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시 대응 계획이 우크라이나가 되게 잘 돼 있었고 그리고 한 5개월에서 6개월 뒤에 이제 MP5하고 실버스 같은 이제 통신들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대대급 이상 제대에서 사용하는 GIS 알타 같은 것들을 넣는 뭐 델타 시스템들 여기가 중앙 네트워크 뭐고 그리고 스타링크 그리고 이거는 뭐 제이텍 할 때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술제단 중대 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를 했었죠. 그래서 거의 키이우 방어 작전 끝나고 밀고 들어가면서 그때 이런 분산형 네트워크를 가설하면서 고정 노드 세우고 이동 노드 형태로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유사시에 우리가 북으로 밀고 올라갈 때 이런 이제 분산형 네트워크를 이제 깔고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기를 사용하고 AI를 쓰려면 통신 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TMMR 앞으로 잘 하겠지만 그거는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AI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트워크가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아마 연합소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같이 쓰자고 했고, 이 스타링크 재밌는 거는 올해 5월인가에 과기과 요거 이제 승인을 좀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론에서 어떤 게 좋냐면, 예를 들어 사각분 무인기 안테나가 예를 들어 100km, 180km까지 나가는데 안테나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요거 한 2-3개 합쳐놓은 것만 합니다. 스타링크 요거 하나 있으면 2000km까지도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안테나 필요 없이. 그렇다고 이거의 장점이 있고 안테나의 장점이 있지만 두 개 다 보완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 연습을 해놔야 된다. 그리고 이거 훈련을 시켜놓고 장비 주자마자 바로 포병하고 운영을 했었고 이 영상은 제가 작년 콜로키움에서 보여드렸었고 우크라이나 군인들 쓰는 거 통신하고 연동도 6개월 안에 바로 운영을 이런 거 연결을 했었고 공통 GCS로 시절은 2003년이었는데 저희가 러시아 장성들 침수작전 저희 회사에서 직접 2명 사살할 때 공통 GCS를 갖고 스위치블레이드 미사일이랑 푸마 조종기 하나 갖고 참수를 시켰었고 아까 보여드린 그 400km 그건 이제 고정 표적을 타격하는 거죠. GPS가 없으니까 이거를 지금 전투 현장에서 AI를 지금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그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이제 그 드론 숙련 부사관 보통 이제 한 5-6년 차 요원이 제가 UAV 요원들하고 좀 타이트하게 훈련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대 UAV 요원들 부대에서 잡부랍니다. 표현이 무슨 잡부예요? 왜 잡부냐? 부대 전입한 지 4개월 됐는데 드론 한 번 날렸어요, 대표님. 대대 안에 드론 요원 2명인데 부사관 인원이 없으니까 분리수거 시키고 장식시키고 훈련을 못한대요. 그래서 제가
같이 훈련하고 군인들한테 항상 고맙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겹살 500인분 같이 우리 갔죠. 근데 드론 많이 날려서 대표님 오셔서 저 우리 여단에서 여권 조성돼서 드론을 3번이나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기여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숙련된 부사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드론이라는 게 이제 비행하는 비행 술도 중요하지만 표적 획득도 해야 되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무인기를 날리면 야전 후마 준비장 같은 역할을 했는데 위에서 이제 정보장비가 임무를 주면 현장하고 지휘부하고 다른 얘기가 서로 많습니다. 왜냐면 현장하고 상황이 다른데 그래서 바닥에 지상은 구름이 없는데 저는 이제 고지에서 작전을 하면 구름이 껴있어요. 드론이 구름 위에서 날거든요. 드론이 구름을 추가를 못해요. 그러면 비행을 할 수 없어. 우리는 비행 못한다. 그래서 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비행을 왜 못하냐. 서로 불신이 생기는 거야. 그럼 옆에 우리 포병 F5 상사님은 이거 봐, 이 간부가 이게 장부가 우리 주적이라니까. 너 잠도 안 자. 우리가 10시간 동안 왜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상황을 우리의 잘못이지. 우리 드론 요원들이 지휘관들한테 이걸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드론 반장한테 야, 너 이거 작전장님한테 아니면 여단장님한테 보고를 안 써. 제가요? 중사가 지휘관한테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냥 경청을 모르죠. 얘기 몇 번 안 한다는 거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정 요원들이 현장에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여건을 잘 보장해야 되고 수면을 잘 시켜야 됩니다. 현장에서 다른 얘기 하더라도 알아서 임기 응변을 잘 할 수 있고 인원들이 정찰도 하고 타격도 하고 옛날에 중사 상사 한 명이 탱크 하나 잡는 능력을 갖췄다. 드론 하나 갖고 있으면 숙련된 FPV 요원 하나 제대로 키워놓으면 얘가 전차 한 50대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부사관학교에서 소부대 정찰 드론 및 FPV 드론에 대한 논문 용역을 받아서 내일 발표하러 가는데 제가 이겁니다. 이거 잘 키워야 됩니다. 저희 같이 이제 훈련할 때 정보 드리고 다음 달에는 제가 거기 전문 대항군에 배속돼서 이제 한국군을 상대로 드론으로 제가 다 박살내버리려고 전문 대항군을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이 어느 정도로 박살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주겠다. 얼마나 위험한지, 북한의 위험, 한국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저는 제가 이제 쌍방훈련이어서 이제 A여산, 뼈산이었고 이번에 이제 정갈부대로 들어가는데 이제 많은 재밌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느꼈던 건 일단 드론이 좀 고성능 드론이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제 대대 UAV도 굉장히 좋은데 같은 일주일 비행하면서 환경에서 한 50% 이상 더 많은 비행을 할 수 있었고 이건 드론이 없을 때보다 드론을 썼더니 표적 확보도 2배 이상 가능했고 포사격도가 이제 한 3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보통 한 4% 정도인데 한 15% 정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 포대가 6개니까 곱하기 6이면 90%잖아요. 표적을 제가 주면 거의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군 지휘소로 들어오는 전차가 11대가 막 우와 들어왔는데 복사포로는 전차가 파괴되진 않지만 전차 승무원 제가 24명을 사살했습니다. 전차 기동이 이제 멈췄던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공격여건 조성을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우리 정찰관이 다 전멸을 해갖고 포사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드론이 있었던 거죠. 우리 드론이 좋았다가 아니고 드론이 어떤 드론이나 후진 드론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포를 쓸 수 있냐 없냐 하고 기결되기 때문에 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포병학교에서 요즘 표적들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 꼭 한번 도와주십시오. 포병 드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스위치블레이드 아까 보셨잖아요. 그건 이제 조그만한 거고 이근대위도 우크라이나에서 한 28 들고 그 팀에서 이제 썼거든요. 저하고 이제 친구여갖고 비행기 많이 했는데 스위치블레이드 이건 대전차 미사일 있잖아요. 제블린 같은 거. 또 보병대대안에 대전차가 있는데 미국은 그거 이제 안 쓰기로 했습니다. 북한도 이제 그거 안 쓸 거예요. RPG 소대마다 있는 거. 왜냐면 사거리가 보통 이제 유효 사거리가 2, 3km인데
적 전차가 막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기하고 있으면 그 전차, 대전차 요원은 자살작전이에요. 근데 FPV 드론, 스위치블레이드 40km밖에 빵빵빵 때리는데 안 쓸 이유가 없어요. 가격도 비슷한데.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대대마다 스위치블레이드 600을 이제 30대씩 갖게 되고, 그 1차 사업으로 저희하고 이제 회사하고 2조 정도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그 미국의 뭐 1분간 이하의 미국 1분간 25사단 훈련도 하고 1분간 94사단 훈련도 하고, 우리 여단 안에 이런 스위치블레이드 10발만 있으면 저쪽에다 전차가 15대 한 개 중대가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런 거 그냥 하루 안에 내가 그냥 다 부셔버릴 수 있는데, 이런 무기가 없으니까 이제 앞에 있는 보병들이 다 녹는 거죠. 좀 100억도 안 하거든요. 1개 대대의 목숨과 100억이랑 뭐가 좋을까? 저는 100억 이런 좋은 무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스위치블레이드 아니어도 이런 무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너무 커서 이게 필요하다. 야간에 작전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보병 여단의 신규 전력이 자기 여단군은 기존에 있는 섀도우를 V2로 바꿔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은 대대 무인기인데 대대장이 운용하는 무인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대, 1중대, 2중대, 3중대 각각 운용했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대대마다 P550이라는 무인기를 하나씩 대대장 화기로 쓰고, 여기에 이제 81mm 폭탄 하나를 장착할 수 있고, 중대별로 폭탄 높이만 하나씩 쓰고, 소대마다도 드론 하나씩 쓰고, 대전차 반에 스위치블레이드 30발씩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단 지금 섀도우가 2030년까지 그걸 쓰고, 이후에는 아직 기존 좀 선정 단계에 있는데 뭐 점프 20도 있고 몇 가지 후보 기종들이 있습니다. 대대학 분야로 지금 후보가 겹치는데, 네네. 부장 유무의 상황인데, 그러면 그 P550과 후보가 이렇게 하나씩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한 단씩 전문제 내려온 거잖아요. 아니, 미국은 대대급 무인기가 대대마다 쓰는 게 중대마다 하나씩 쓰는 걸 대대급 무인기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국도 그 근거리 정찰 무인기 소대마다 하나 쓰는 거를 중대급 무인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P550 그러면 폭탄 말고 집탄도 네. 다 스마트탄 한 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네, 스마트탄이니까 약간 GPS 가이드 미술. 밤이죠. GPS 보이고 약간 좀 위치 보정이 되는 거.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제대 작전 반경이 한국보다는 한 단계 높으니까 이런 레이블이나 투마가 한국은 이제 대대마다 하나씩 쓰고, 이런 거는 여단마다 쓰더라도 사단에서도 쓰고, 대대마다 굳이 이런 장비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것도 지금 한국은 2030년까지 전력화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4단 여단 대대로? 네, 맞습니다. 4단 여단 대대. 한국 돈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 발전 방안은 제가 느꼈던 거는 지금 우리나라 여단 무인기가 없어요. 대대에 보병대대 그 3개의 드론 주거든요. 여단장이 볼 수 있는 드론이 없고, 여단 안에 이제 포병대가 있는데 포병대 105mm 풍익의 표적 확보를 할 수 있는 드론도 없습니다. 보병대들만 쓰는 데 우선순위에서 여단장의 눈과 여단 포병의 드론이 우선순위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되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는 심지어 직원분들께 대대무인기를 여단 전부중대로 편제를 바꿔서 해라. 근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부중대는 보병이 옛날에 정찰대, 인간 정보만 하는 정찰대다 보니까 대대 UAV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취약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 좀 시급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드론 더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거를 부대만 이렇게 조직을 살짝 구조만 바꿔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이제 보통 섀도우 소대거든요. 여기에 실제로 필수 인원은 한 반 정도인데 예비 인원하고 수송, 판도, 전자 이렇게 총 있으면 2,030명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어느 회사 거든. 그 드론은 어느 회사 거 좋아, 어느 회사 거 안 좋아가 아니고 한국군이 살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사도 북한의 한 10분의 1 정도 드론 될 겁니다. 필요한 안 되나 100분의 1? 네, 그 드론 한 1000만 대 정도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굉장히 좀 빨리 시급화 과제로 같이 여론을 좀 환송을 좀 해주십시오. 군이 사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현실적인 방안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하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봤는데 군 내부 자료라서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24년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육군이 가지고 있는 드론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우리가 공격 내지는 작전용 드론으로밖에 안 쓰고 있고 절반 정도가 이제 교육훈련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중을 유지하면서 드론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리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작전용 드론의 비중을 좀 압도적으로 늘리고 교육훈련용 비중을 좀 교육훈련용 드론을 좀 이렇게 작전용 드론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의 조절이 필요할지에 대한 고견 실무자로서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그 작전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은 대대 UAV하고 아마 군단 UAV일 거고 훈련용 드론은 그 장난감들은 쿼드 드론일 겁니다. 대대 UAV를 포병부대에서 훈련할 수 있게 준 게 아니고 얼마 전에 그 보셨잖아요. 뉴스에 나온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650대 드론 들어왔는데 그 박스갈이 드론 해서 중국에서 들어왔다. 그래도 그 뉴스가 잘못돼서 박스를 안 갈았어요. 중국 그대로 들어왔어요. 박스를 안 간 드론이 부대 들어왔는데 그거 통신 끊어갖고 훈련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훈련하는 거하고 포병대대 무인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드론을 훈련해봐야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유지한다기보다는 그 드론을 저는 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쓰죠? 얼마 전에 그거 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PPE 폭탄 준 거? 한국군이 그거 들고 있다가 지금 소부대의 표적이 지휘관이 아닌 드론 요원만 죽여놓으면 드론 못 띄우니까 그거 들고 있다가 그 드론 중간에가 폭파시켜버리지 않을까?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훈련 드론 보통 이제 드론 한 세트 들어가면 그 드론 갖고 훈련도 하고 작전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훈련용 드론을 쓴다기보다는 제대별로 드론을 어떤 드론을 어느 정도로 확보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단 정보중대 한 세트씩 대대 드론을 대대에 한 세트씩 중대는 한 세트씩 소대는 소대마다 하나씩 이게 미국이 편제인데 한국이 이 육군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보통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이제 무기체계의 변화를 한국군은 20년 정도 격차로 따라가는데 그거는 좀 한 20년 그거보다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위험하니까 훈련용 비중보다는 그냥 살 거를 빨리 사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기반 항법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위임스. 사람 무인기, 금방 실기대 사단에 공모하고 있는 사람 무인기는 GPS 제밍에 대비해서 영상 기반 항법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게 관상법 시스템의 누적 오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미 위치를 알고 있는 지상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항법 데이터를 갱신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에어바이로노트에서 갖고 계신 스위치블레이드 같은 타입에서 영상기반 항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런 위치를 알고 있는 랜드마크를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 고도를 올려야 되고 또 이 IMU의 정밀도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걸로는 그냥 길에 따라서 표적을 추적하고 탐지하는 정도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항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준으로 활용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영상 기반 항법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저희 회사 웹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제 비주얼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걸 쓰고 있고 스위치블레이드는 그걸 안 쓰고요. 쿠마에다가 카메라 옆에 별도로 이제 장착해갖고 지형 보면서 운용하는데
그 지역하고 실제 오차는 한 50m에서 100m 정도 이제 차이가 당연히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찰 무인기가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 정도의 기체가 표적을 인식해서 비행하는 경로 설정에는 크게 유의미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이슈는 그 지금 적이 드론을 탐지하려고 하는 탐지 식별 요격이잖아요. 탐지하는 게 전에는 이제 RF였는데 드론 회사들이 AV를 보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GPS를 끄고 그 비주얼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갖고 지역을 보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드론 트래킹이 그 이미지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360도니까 6초에 한 바퀴씩 이렇게 보면서 한 구름이 있는 날은 못 보겠지만 구름이 없을 때 하늘에 없던 점 하나가 쓱쓱쓱쓱 찍히면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론이 있는 걸 탐지를 합니다. 그런 거는 최대한 이제 도색을 잘 하고 형성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이나 작전 시간, 적의 위치 이런 것들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비행 계획 임무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어쿠스틱 그 레이더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도 안 잡힐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름 꼈을 때. 근데 구름 꼈을 때는 당연히 드론도 안 달긴 하지만 날았다고 쳤을 때 드론에서 나오는 특정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증폭기를 통해서 소리를 듣는데 좀 민감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평양에 우리 드론이 떠나갔다가 했을 때 그 소리가 크면 훨씬 더 잘 잡히겠죠. 그래서 이제 모터 기술이 되게 중요하고 에너지 기술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론 탐지는 보통 미국의 이제 대대라고 치면 자동차 안에 3개의 탐지기를 같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요격 체계도 레이저하고 하드키라고 중첩으로 운영하고 위치도 분산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좀 대드론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긴 했는데 좀 중첩적으로 운영하고 대답이 좀 됐을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까지만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우크라이나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전술적 수준의 제대에서 자폭 드론을 이제 FPV 자폭형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향이 이제 고정익 쪽으로 이제 변화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학 기술이 이제 발전되어 있고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또 대량 생산시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이제는 회전익에서 회전익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제 고정익이 되면 저 정밀하게 이제 타격할 수가 있고 폭발을 또 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AV사에서도 새로운 수정 무기를 좀 개발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한번 성능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인터넷이든 군이든 여러 사람이 이제 아마 어떤 분하고 만났을 때 이해는 되는 대략 예상은 되지만 한 명이 모든 드론 인더스트리를 다 대체할 수 없는 제가 드론의 모든 관점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대단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대대나 여단에서 각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소대에서는 대대나 여단 안에서는 어떤 고정일을 하겠다, 여단을 하겠다라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이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3D 프린터를 도입해서 FPV 드론 실험을 굉장히 좀 하고 있는데 저도 몇 번 가서 같이 임무를 했었는데 보급이 안 되는 경우가 전쟁에서 굉장히 많고 고정익 드론이 아마 안 될 겁니다. 근데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장점이 3D 프린터로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다 찍어내는 몇 가지의 부품만 그냥 컨테이너로 박스로 한 10박스 갖고 오면 나머지는 날개나 기체 같은 거, 동체 같은 거는 다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1만 대 정도 바로 작전을 투입을 할 수 있거든요. 1000대 정도 있으면은 한 개 여단이 한 달 정도, 한 일주일 정도 전쟁에서 쓸 수 있는 게 아닌데 한 일주일 정도? 근데 FPV 드론은 저는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고정익 드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전투에서 우크라이나 지금 같은 경우는 대화력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정밀 타격 그리고 고정 시설에 대한 타격 무기고라던가 집결지 같은 것들이 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화력을 좀 추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래식 하면 155mm 사거리에 좀 한계가 있고 좀
100km 정도, 100km에서 500km 안에 타격을 아마 우크라이나가 이제 제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폭장량을 좀 실을 수 있는 이런 레드 드라이브 같은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자율시장에서 이제 주는 고정의 무기가 좀 큰 것들도 있거든요. 그건 막 10kg, 20kg씩 넣어갖고 아예 건물 한 개 층을 다 폭발시켜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게 아닐까. 그러면은 그 A부사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무정이익을 많이 가져을 하시는데 네. FPV 형태로 된 그런 개발을 하시는 건 아닌데 네. 그거에 대한 FPV들은 미국에서 이제 팡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 퍼스트 퍼스널 아운드 무슨 약자인데, 미군도 FPV 드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훈련용 드론, FPV 드론 훈련용 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도 저렴하게, 그리고 실제로 작전하면 들어가는 거는 운영하는 건 똑같은데 조금 복잡량이 큰 거보다 조금 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든 이제 FPV 드론은 100불 정도면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가격이 제일 비싸고요. 20불 정도. 배터리 한 30불 정도 하고 나머지 부품 붙여갖고 쓰면 15만 원에다가 부품 달면 드론, 작품 드론. 근데 그게 자유주행에서 쓰면은 한 5,000불 정도 하는데 600만 원, 700만 원.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중국 인더스트리에서 대량 양산을 해야 가격이 싸지는 거. 연필 100짜리 만드는 거하고 100만짜리 만드는 거하고 가격 차이가 당연히 100배 이상 나지 않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도 쓰고 중국도 중국도 쓰고 러시아도 쓰고 전 세계에서 다 쓰니까 양산이 되고 거기는 또 이제 부산나라 회사기도 하니까 보조금도 줄 테고. 근데 자유주행 미국에서 며칠 보낸 게 좋다 군산된 값싼 드론을 써야 되는데 중국은 150불에 사는데 미국은 5,000불에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도 미국은 과감하게 투자하니까 작품도 FPV 드론 1,000만 대 구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조금 넘어서는 얘기는 최근에 대령급 지휘관이 직접 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 드론은 예를 들어 대대장한테 드론 예산 50억을 주면 어떤 대대장은 나는 대대급 무기를 살 거야. 나는 FPV들은 이 제품을 살 거야. 그러니까 쇼핑리스트를 주는 거죠. 이 안에 군의 드론을 만들어 대대장한테 너가 원하는 거 사. 왜냐면 지금 기술 따라올 수가 없어요. 기술을 2년 획득하는데 3년 걸린다 그랬죠. 3년 뒤에 챗 GPT의 능력을 예측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있으면 아마 미국에서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드론에 들어가는 지금 임무에 AI 드론이 들어가 이렇게 막 편집해서 하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3년 뒤는 아무도 지금 상상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획득 체계에 대한 과감한 현실적인 생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질문은 여기까지 있습니다.